소장님 보시기엔 어때요? 당내에서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되게 심각하게 볼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 저기 뚫리게 된다면은 내란 동조라든지 방조 혐의를 씌워가지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몇 분들에게 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부터 방어막 쳐가지고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 방해행위를 했냐 아니면 표결에 불참했냐 이거 가지고 막 다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저거는 내란 혐의에 동조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회의장 안에서 막 숫자 세고 자꾸만 전화해서 보고하고 그 안에 있었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좀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적극적으로 투표 방해 행위를 했다라는 명확한 정황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현재는. 나는 내 판단으로 표결에 불참한 거예요. 나는 원내대표로서의 그냥 내 판단을 한 거예요. 의원들에게 그렇게 회의하자고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은 표결에 방해한 거야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찜찜하게 보는 건 뭐냐면 사안은 대단히 간단한데 특검에서의 조사 시간이 대단히 길었어요. 23시간 정도 밤샘 조사했잖아요. 뭐 본인 열람 시간이 뭐 10시간 좀 넘었다라고는 하지만 조사 시간도 10시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뭔가 명확한 증언이나 증거 자료를 특검에서 추경호 대표에게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상의하고 해명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쓴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이 이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권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좀 개인의 혐의로 보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사에 따라서 이 파장은 있겠지만, 근데 조금 더 다르게 보는 거죠. 지금 추경호 의원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런 내란 불법적인 비상계엄, 방조, 동조 이 혐의를 저기서 뚫리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 한 7, 8명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될 수가 있고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거는 뚫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미터 같아요. 저기서 막혀지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더 이상 구속되거나 조사해서 처벌받기는 쉽지 않을 거고 저기서 뚫리게 되면은 뭐 굴비 엮듯이 한 10여 명 정도는 더 많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심각하게 저 상황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이번 추경호 원내대표를 특검이지만은 특검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또 이제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게 말 뚫려버리면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지금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다른 특검에서 권성동 예. 전 이제 원내대표를 구속영장 징가하고 이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커요. 그렇게 상당히 절박하고 지금 뭐 정말 모든 걸 걸고 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권성동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와 네. 추경호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받아들이는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감은 완전히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저게 본인은 그 뭐 통일교 윤용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그런 걸 뭐 받은 사실이 없다. 예. 아주 구체적인 뭐 증거 내봐라. 예. 지금 이러고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부분은 이게 권성동 의원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을 당하는 거다. 그렇지만 저 사안은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작년 12.3 그 비상계엄 당시에 쉽게 말하면 당시 집권당 원내대표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특검에 의해 가지고 말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그게 실질심사에서 말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말 구속이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 자신 한 사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저는 무너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다르죠. 그러니까 국민의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당사로 총 3차례 변경했고 결국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지시를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행적이 비상계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봤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특검은 비상계엄 전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엄에 대해 귀띔받은 적 없냐고 추궁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을 독대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